오늘 그 아함경 여섯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사띠의 그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공유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목이 사띠의 세 번째 의미라고 돼 있죠. 이건 지난번에 처음에는 우리가 잊지 않기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 사띠의 의미가 주의력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어, 의미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 주의력 일으킴에다가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주의력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주의력이 점점 깊어져서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게 계속 그 주의 깊음의 능력이 계속 발휘되고 그다음에 지속되는 이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주의 깊음의 발휘와 지속이라는 이 의미가 사띠 수행이 다른 선, 그 다른 선정, 삼매, 특히 나중에 다뤄볼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에서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시동이 걸려서 계속해서 이 사띠의 능력이 어떤 선을 하더라도 이 명상을 하더라도 이 사티가 시작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계속 그 능력이 발휘되고 지속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무래도 이 주의 깊음이라고 하는 뜻이 이 사념처, 사념처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이 주의 깊음이 발휘되고 지속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사념처라는 말은 한자로는 염이 처죠. 그 염을 주의력이라고 부른다면 처라는 말은 살다, 머무르다잖아요. 그래서 주의력이 살다보다는 머무른다가 좋겠죠. 주의력이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이겠고 어, 조금 더 다른 말로 풀어보게 되면 주의력이 또는 주의 깊음이 자리 잡는다. 이렇게 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서 우리가 뭐 자리를 잡고 하면 중심이 잡히고 그런 어떤 편안한 상태나 안정된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염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그 팔리어로 봐도 여기 주의력, 사띠가 이게 파타나, 역시 서다, 확립되다, 이런 어떤 의미가 됩니다. 일단 네 가지 대상은 몸, 한자로는 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낌, 한자로 수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마음 상태. 제가 요 상태란 말을 더 집어넣었는데 마음이라는 게 워낙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명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구체적 상태, 마음이 뭐 들떠 있냐, 아니면 가라앉아 있냐, 뭐 이런 등등등의 마음의 구체적 어떤 문의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요. 마음 상태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법인데요. 이 법은 우리 사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가르침이라는 뜻이 법에는 기본이지만 이 사유의 대상으로 우리가 육근, 육경 할 때 안입이 설신의 거기에 짝이 되는 것이 뭡니까? 색성향 미촉 법이죠. 여섯 번째 그때 그 나오는 법이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자, 이제 그 경전을 하나 볼 건데요. 오늘 살펴볼 거는 중화암경 제21회 제98 염처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의력이 머무른다 또는 주의력이 자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염처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는 어, 신수, 신법에 대한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주의력을 확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짐작하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그 자바암경 볼 때도 그랬지만 역시 색수상 행식을 설명하면 오온을 설명하면서 그 뭡니까 색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뭐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들이 주였는데 여기도 어, 심에 대한 그 관찰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나 심은 간단하게 나오고요. 그다음 법이 또 조금 한 네 구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그동안에 봤던 거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준비한 거는 여기 그 법을 제외하고 요 심까지를 어, 오늘 그 자료에 실었는데요. 아마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운하위사 네 가지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관신, 여신, 염처. 관과 신법, 여법, 염처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염처라는 말, 여기 이제 자동적으로 무슨 신염처, 법염처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요 신자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염처를 묻고요. 그 다음에 신여신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가 신여신이 관찰의 내용입니다.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에서 몸 그대로 여자는 같을 여자거든요. 그래서 뭐뭐와 같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몸에서 몸 그대로를 살펴보는 염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요. 몸에서 몸 그대로를 살펴보는 주의력의 확립, 주의력의 머무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 살펴보는 겁니다. 뭐를요? 각, 심, 법. 이 세 가지죠. 요 각은 지난번에도 나왔듯이 이 숫자와 같이 쓰죠. 그래서 느낌, 마음 상태, 그다음 사유 대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에 신이 나왔으니까 살펴보는 그래서 여기서 법은 법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사유의 대상은 대상에서 사유의 대상 그대로 요 각 심은 이제 생략이 됐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에서 느낌 그대로 마음 상태에서 마음 상태 그대로 사유의 대상에서 대상 그대로 주의력을 확립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운하, 관신, 여신, 염처.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요 했던 이 부분, 몸에서 몸 그대로 살펴보는 주의력 확립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것이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비구자, 행즉 지행, 주즉 지주, 좌즉 지주, 와즉 지와, 면즉 지면, 오즉 지오, 면오즉 지면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글자 전부 즉자가 나오잖아요. 뭐 즉은 명사로 쓰면 우리가 법칙할 때 그 칙, 규칙할 때 그 칙으로 쓰지만 이때는 앞에가 동사죠. 가다, 움직이다가 되니까 우리 동사 뒤에 바로 붙어가지고 뭐뭐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면, 가면 그 감을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말을 붙이면 갈 때는 그 가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그 명상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행자가 걸으면 걷는 동작 그대로를 알고 이렇게 풀어야 이 명상의 의미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 걷는 동작 그대로를 알고 이게 이제 이른바 그 걷기 명상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걸으면 그 걷는 동작 그대로를 알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즉 지주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정지한 상태, 한 곳에 머무르는 상태, 마찬가지입니다. 머무르면, 머무르는 건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작이 멈춘 거니까요. 그래서 머무르면, 머무르는 상태 그대로를 알며, 이렇게 푸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좌즉 지자. 앉으면 앉는 자세, 이건 자세가 될 거니까, 앉으면 앉는 자세 그대로를 알고, 그 다음에 와즉 지와, 누우면 누운 자세 그대로를 알며, 그 다음에 여기 면즉 지면, 졸리면, 여기 뒤에 또 잠이 나오니까, 여기 앞에 것은 졸린다고 풀었습니다. 졸리면 졸리는 상태 그대로를 알고, 그 다음에 오즉 지오, 이제 오매 불망할 때, 여기 오매죠. 오는 잠에서 깨는 거고 매는 잠이 들던데, 제가 여기 지금 사실은 몇 자가 안 나옵니다. 이걸 정리를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요 두 번째 글자, 여기가 몇 자로 되어 있는 판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 몇 자로 했다가 지금 수정한 겁니다.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즉지오, 잠이 깨면 깬 상태 그대로를 알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면, 오즉 지면오, 그러니까 잠자다 깨면 잠자다 깬 상태 그대로를 안다, 이렇게 되겠죠. 여시 비구, 보통은 이와 같이 수행자가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될 건데요. 이거 조금 더 그 문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 그대로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러한 방법 그대로 수행자가 이제 뭡니까? 이제 몸의 안쪽, 그러니까 몸의 바깥쪽, 이렇게 몸의 안쪽을 몸 그대로 살펴 알고, 또 몸의 바깥쪽을, 바깥쪽 몸을 또 몸 그대로 살펴 안다가 되는데, 끝에 입염재신이죠. 입염재신. 이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자가 나오면 그 주체가 앞에 온다 그랬죠. 뭐뭐가 뭐뭐에 있다 이렇게 되죠. A, 제, B 그러면 A가 B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입염이 신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주의력의 주의력을 확립한 상태가, 그 상태가 계속해서 내 몸 안에 있다. 계속 지속된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지, 유견, 유명, 유달, 시위, 비구, 관신, 여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또 이제 제와 달리 이 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가 나오면 주체가 되는 것이 뒤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 그러면 이제 알미 있고 봄이 있다. 암과 봄이 있다. 그리고 명이 있고 달이 있다 하죠. 명은 뭐겠습니까? 분명하다. 명확하다. 또는 또렷함 이렇게 되겠네요. 분명하고 달은 오늘 특히 이 글자가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왼쪽에 우리 보통 이거 뭐라 그러죠? 왼쪽에 있는 부스는 변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책받침 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발음은 여기 요 글자, 요 왼쪽 이 글자가 시험시험 갈 착자라고 부릅니다. 착. 시험시험 갈 착이라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부스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책받침 변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가다와 관련 있는 글자가 됩니다. 가다. 이렇게 가다라고 하는 뜻을 딱 잡고 있으면은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달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기는 가는데 자기가 목표한 곳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달을 하다 이렇게 쓰죠. 도달하다 이런 의미를 쓰죠. 그래서 이 분명함이 있고 또 통달함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시위, 이것을 뭐뭐라 부른다. 이것을 뭐뭐라 한다. 이것을 수행자가 몸에서 몸 그대로를 살펴본다. 살펴본다고 했지만 이 관찰은 결국 관찰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이치, 어떤 법칙, 특히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서 그로부터 어떤 이치를 알기 위해서 이제 보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관자가 들어가서 이 사띠의 의미를 각각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부차, 비구, 관신, 여신. 부차가 되어서 뭐 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지만 그냥 또 정도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또 수행자가 관신, 여신 몸에서 몸 그대로를 관찰한다. 는 거는 어떤 것인가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살펴보는 것이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조금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비구자, 정지, 출입, 선관, 분별, 굴신, 저항, 의용, 상서, 선착, 승가리, 급, 제의발, 행주, 자화, 면오, 어묵, 개정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행자는 정지, 바르게 안다. 이때는 바르게 한다라고 이제 보통 풀었지만 이 뭡니까? 지금은 그 각각의 동작에 대해서 신념처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때 출입하는 것을 나가고 들어오는 동작을 아는 거기 때문에 바르게 한다 뜻은 물론 그렇게 풀어도 실은 이거 제대로 아는 거죠. 동작 그대로 제대로 한다. 이렇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관분별 이렇게 나와 있죠. 선은 먼저 선자를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 위쪽에 양이 있잖아요. 양이. 그래서 이 양을 잡아다가 그 크게 잔치를 여는 그런 어떤 뜻을 이 선자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자라고 하면 선과 악 그래서 선 그리고 선을 특히 착하다는 말로 거의 뭐 자동적으로 착하다 이렇게 뜻을 풀지만 착하다는 나중에 짐작하다시피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착하다. 이런 의미로 내 말을 거슬리지 않으니까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유교적 관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예, 그렇게, 그러나 원래 이 선자의 의미는 그야말로 파티의 의미이기 때문에요. 좋은 거죠. 먹을 게 풍부해서 좋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선을 착하다는 말로보다도 좋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뭐 능숙하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로울 때가 많습니다. 선관분별, 잘 관찰한다죠. 잘 살펴본다. 잘 살펴서 분별한다. 그야말로 이때 분별은 선에서 말하는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분별 망상의 의미가 아니겠고요. 그때그때 동작을 잘 구별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는 말이겠네요. 굴신저항 여기 밑에 정리했듯이 몸을 굽히고 펴고 그다음 몸을 낮추고 올리고 이런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관찰하여 각 동작과 상태 즉 굽히고 펴고 내리고 올리는 각각의 동작을 구별하여 안다 이렇게 이제 푼 겁니다. 그다음에 의용상서, 의는 몸가짐이죠. 그 위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위의할 때 어떤 그 몸 동작을 잘 질서 있게 그리고 안정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이 용은 얼굴 모습이죠. 얼굴 용자로 하는데 아마도 표정과 관련된 어떤 얼굴의 표정이랄까 그런 어떤 것을 말할 수가 있겠네요. 이 상서는 뭐냐면 요 둘 다 꼭지가 있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관청이다 할 때 청자나 전부 이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요 부스가 들어가면요 전부 건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 상은 실은 학교가 되고 그다음에 서는 그 학교에 들어가는 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서는 아주 그 건물이 질서 있고 또는 위험이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죠. 이것을 그냥 위험과 질서라고 하는 문맥으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착 승가리. 요 승가리는 이 겉옷이죠. 그래서 제가 그 보내드린 자료에는 여기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좀
이 제대로 이 단어를 잘 못 적어서 요 M자 밑에 점 있는 거나 A자 위에 장모음 표시나 T자 밑에 점이 있고 I자 위에 다시 장모음으로 표시한 거, 요게 이 단어의 원 글자입니다. 조금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가리는 그 삼의 일발이라 그래서 이 스님들이 그 홀로 공부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 휴대를 해야 되겠죠, 옷을. 그리고 이제 또 밥그릇이 필요할 거니까요, 바로가. 그래서 옷을 세 벌, 그 속옷, 그 다음에 중간에 입는 옷, 그 다음에 이제 멀리 갈 때, 외출할 때 위에 겉옷으로 입는 옷. 그래서 겉옷이 바로 이 승갈입니다. 그래서 승갈이를 가사에 겉옷을 잘 그야말로 착용한다는 말이겠죠. 잘 입고 잘 챙기고 뒤에 옷과 이 바루가 있으니까 옷과 바루가 있으니까요. 이 발이라는 말은 왜 나왔는가 하면 그 불교 용어는 뜻으로 푼 것도 많지만 그 소리, 그 발음을 옮기는 말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빠따, 빠뜨라라고 하는 그 원래 인도어를 그 소리를 옮겨서 발음을 따서 발이라고 하는 말로 붙였죠. 우는 이 발이란 말은 이제 발음을 옮긴 말이니까요. 그 이 발의 뜻이 우잖아요. 그릇. 그래서 앞 글자는 발음을 옮겼고 뒷 글자는 뜻을 옮긴 걸 하나 붙여가지고 발우라고 하죠. 어쨌든 갖가지 옷과 그릇을 요 급은 뭐냐 하면 급은 밑이란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그러니까 열거할 때 씁니다. 그래서 승가리와 갖가지 옷과 그릇을 잘 챙겨 입고 보다는 여기서 그릇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정도 되죠. 옷과 그릇을 잘 챙기며 행주자와 면호 어묵, 그러니까 가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어, 잠자고 잠이 깨고 말하고 말 안 하기, 침묵하고 이 동작들을 모두 개짜죠. 이 동작 모두를 제대로 안다, 바르게 안다가 되는데 끝에 오는 지자, 특히 이 지자가 자체적으로도 가다의 뜻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소유격 조사로 뭐뭐의 이렇게도 되지만요. 지금처럼 동사 뒤에 오게 되면 그것이죠. 그것.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작 그것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시 비구 관내신 여신 관외신 여신 임념제신 유지유견 유명유달 시위 비구 관신 여신, 같은 구절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차, 비구, 관신, 여신, 마찬가지죠. 비구자,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생악, 불선념, 이선법, 염치단, 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생이 나왔죠? 어, 생겨난다. 어떤 것이요? 악하고 좋지, 아까 나왔죠? 이때 착하다가 아니고 좋다가 되죠. 악하고 좋지 못한 염. 이때는 이제 생각 정도로 풀면 되겠습니다. 악하고 좋지 않은 생각이 생겨나면 이선법, 염치, 단, 멸지. 여기 이자가 나오면요. 어, 이유로도 많이 풀지만 지금처럼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써 이렇게 풀이될 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구격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 선법이라고 하게 되면 좋은 법을 가지고 이걸 그 그냥 선법으로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 법이 뭔지가 뜻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특히 그 다른 그 동양 철학이나 사상도 마찬가지지만요. 한 글자 쓰는 것보다 이 한자를 이 중고생도 알 수 있는 것으로 두 글자로 풀이를
하는 그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법으로서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이 경우는 쉬워서, 좋은 뭐 어떤 것이겠구나, 좋은 것 이렇게 정도로도 풀어도 무방하겠지만, 이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지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런 법 같은 단어들을 두 단어로 우리가 일상에서 잘 쓰는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 좋습니다. 이 경우는 좋은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법을 방법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일상에서 잘 쓰는 말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물론 대성에서는 이게 선 방편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좋은 방법, 적절한 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염치단멸지 이렇게 되겠죠.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다스리고, 여기 좀 생각이 안 들어갔네요. 이 부분에 이 부분 방법으로서 이 생각을 집어 넣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일어난 좋지 못한 생각을 다스리고 끊고 없애고 멈춘다. 멈추게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you, you라는 말은 아직도 오히려 이렇게도 쓰지만요. you는 여기서처럼 마치 뭐뭐와 같다. 마치 뭐뭐와 같다. 비유를 또는 어떤 사례를 들 때 you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you, 목공사, 목공제자, 피지, 이 단어를 제가 정리를 안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 단어죠. 묵승이라고 합니다. 묵승, 먹줄입니다. 용평어목, 즉 일이 부작치령직 이렇게 됩니다. 어떤 비유를 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마치 목공사, 목공기술자가 되겠죠. 목공기술자와 그 목공기술자의 제자 그들이 먹줄을 가지고 평이란 말은 여기 나왔듯이 먹줄을 튕기다 합니다. 먹줄을 튕기다. 이거 저기 이 먹줄을 튕기는 거는 뭐겠습니까? 나무를 자르거나, 지금도 이 방법 아주 오래된 방법인데도 지금도 많이 쓰죠. 지금이야 자동 먹통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쓰는데, 줄에다가 먹물을 입혀서 양쪽에 이렇게 그 고정 바늘 있죠? 고정 바늘을 양쪽에 이렇게 하고 이 실을 이렇게 쭉 이었다가 팽팽하게 만들어서 이걸 이 실을 들어서 턱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무나 이 바닥에 이 먹줄이 이렇게 탁 묶겠죠. 아주 곧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톱질을 하거나 깎아내거나 등등등 어, 아주 곧게 그 먹줄을 어,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요 묵승이라는 한 단어가 어떤 것을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뜻으로 잘 씁니다. 특히 이제 불교 경론, 선불교 등등에도 이 단어가 자주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목공 기술자나 그 제자들이 먹줄을 가지고 용평어목, 나무에 튕겨서 보통은 튕기면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 다음 보면 이 부작, 도끼로 잘라낸다는 뜻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상 순서가 잡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 다음에 곧 바로 앞에 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또 이자가 나왔죠. 이리부 이겁니다. 이리부. 이는 아까 뭐뭇을 가지고라고 안 했습니까? 요 리자가 뭘까요? 요거는 이익이라고 보통 풀기가 쉬운데 예리하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리부가 되면 예리한 도끼를 가지고 작, 자른다. 그죠? 자른다. 그, 어, 도끼로 자르고 다스려. 자르고 다스려. 치목이라고 부르죠, 전체. 우리 전통 목조 건축에서 이 나무를 그 자르고, 어, 서로 잇고 다듬고 하는 그 전부를 치목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도끼로 쪼개고 다스려 령직이 나왔습니다. 이 직은 곧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령자가 물론 이 자체에도 명령이란 뜻, 지시란 뜻이 있지만 명사로 여기서는 하여금이죠. 여기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게 하다, 곧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마치 목공 기술자나 그 제자들이 먹줄을 가지고 나무에 튕기고 나서 예리한 도끼로 쪼개고 다스려 곧게 만드는 일과 같다. 이거죠. 어떤 것이요? 바로 몸에서 몸 그대로를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먹줄을 가지고 치목을 하는 과정과 거기다가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뒷구절은 똑같으니까, 동일하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부차, 비구, 관신, 여신, 비구자, 똑같죠? 치, 치, 상차, 설, 핍, 상악, 이심, 치심, 치단, 멸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죠. 그 치아와 치아, 치아와 치아를 서로 착 붙인다. 꽉 문다는 의미는 아니겠고, 이렇게 이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살짝, 그죠? 서로 이가 닿게, 윗니, 아랫니가 서로 닿게 이렇게 서로 붙이고,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설, 핍. 요 핍자 또 나왔죠? 예, 요 왼쪽에 요거. 뭐랬습니까? 쉬엄쉬엄 가다라고 했죠. 그래서 핍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안 좋은 의미를 많이 쓰죠. 핍박하다 할 때 그 핍자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푸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상태를 이제 말하겠는데 이때 핍은 그래서 이 기본적인 뜻은 가까이 가다가 됩니다. 혀를 가까이 대는 거죠. 어디에다가요? 상악, 예, 위 입천장에, 위 입천장에 혀를 가까이 대고 붙인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또 아까 나왔던 이자죠. 예, 뭐뭐를 가지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치심, 마음을 다스린다. 이건 우리가 그 이심전심이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죠. 치자를 전자로만 바꾸면 전하다 전자로 바꾸면 바로 그 유명한 이심전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린다. 제가 지난번에 그 잊지 않기는 과거의 것을 현재로 불러서 마음가짐을 이제 마음 상태를 좋게 한다는 의미로 이제 풀었지만 지난번에는 현재의 순간을 현재의 순간이 두 순간이 나온다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지금 마음 다스려야 될 마음의 상태는 심이지만 그 다스리는 주체는 또 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현재의 순간인 심이 현재의 또 다른 순간인 심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명상에서 하나의 원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겠네요. 치단멸지, 다스리고 끊고 없애고 멈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비유를 드는가 하면 또 유가 나왔습니다. 유,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마치 뭐와 같으냐. 력, 이력사, 착, 일리인, 착선, 자재, 타련. 마치 두 명의 힘 있는 자가, 두 명의 힘 있는 사내가 아주 힘센 자가 착, 이건 쥐다, 잡다죠. 한 명의 요 리자죠. 리자, 여위다, 야위다. 아주 바짝 말라서 힘이 없는 약한 사람을 말하겠네요. 일리인, 한 명의 약한 사람을 붙잡아서 곳마다 고쳐자죠. 여기저기 붙잡아서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끌고 다닌다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곳곳으로 끌고 다니며 자제, 우리 뭐 좋은 의미로 자제를 쓰지만 여기서는 때린다, 쇠를 막 두드려서 쇠를 불린다 할 때 그 련자죠. 마구 두드려 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제는 이때는 제 맘대로, 지들 마음대로 두드려 패는 것과 같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여시비구 이와 같이 치치상차 같은 구절이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또 부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몸에서 몸을 그대로, 몸 그대로를 살펴보고라고 하는 수행법이 그 설명이 지금 계속 부차해서 나오는데 대략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염초경 전체에서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6가지를 살펴보고 뒤에 거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비구, 관신, 여신 여기서부터 볼게요. 비구자 염입식 즉 지염입식, 염출식 즉 지염출식. 여기 보면 같은 글자들이 나오죠. 한문을 처음 배울 때 그 선생님께서 대꾸를 잘 봐라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보면 아, 즉자가 나오니까 즉 앞에 거와 즉 뒤에 것이 어떤 균형을 이루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고찍이니까 뭐뭐 하면 정도로 풀면 되죠. 근데 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입식이 나왔죠. 입식은 숨을 들어 마심, 들숨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염자는 동사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염, 입식, 들숨을 생각한다라고 하니까 또 명상적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염의 의미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수행자는 여기 이제 보조문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생각까지. 들숨에 주의력을 일으키는 방법을 잊지 않고 떠올려 생각.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는 즉시, 그다음에 지, 안다죠. 염, 입식.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 즉시 여기요. 들숨을 생각하는 순간을 알고 이 순간을 아는 거죠.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그 들숨을 바로 그 순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순간이라는 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염 출식 즉 지염 출식 마찬가지로 날숨에 주의력을 일으키는 방법을 잊지 않고 떠올려 생각하는 즉시 들숨을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입식, 장, 즉, 지입식장, 출식장, 즉, 지출식장, 입식단, 즉, 지입식단, 출식단, 즉, 지출식단.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입식, 들어 마시는 숨이 길어지면 그 들숨이 길어진다고 알고 또 숨을 내쉬는 날숨이 길어지면 그 날숨이 길어진다는 그 순간, 그 상태를 알며 또 입식이 들숨이 짧으면 입식 그 들숨이 짧다고 그 상태를 그대로 알고 또 날숨이 짧아지면 그 날숨이 짧다고 하는 그 순간을 또 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풀기를 들숨이 길면 그 즉시 들숨이 길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고, 날숨이 길면 그 즉시 날숨이 길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며, 들숨이 짧으면 그 즉시 들숨이 짧다는 사실을 그대로 알며, 날숨이 짧으면 그 즉시 날숨이 짧다는 사실을 그대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갖고 있는 말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 그대로 혹은 실제를 실제 그대로 알고 본다는 의미로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 초기 불교에서 그 지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바로 여실직연입니다. 여실직연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 여실직연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는 호흡을 하는 그야말로 호흡 명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학일체 식입
각 일체신 식출, 학지 신행 식입, 학지 구행 식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다. 배워 이 명상의 의미니까 배워 익힌다. 배워 숙달시킨다. 익숙하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일체신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말로 온 몸이죠. 온 몸으로, 온 몸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온 몸으로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을 배워 익히고, 온 몸으로 숨을 내쉬는 것을 느껴 알고, 느껴 알고, 또 학지 신행, 이 지라는 말은 그친다는 말인데요. 신행을 그치면서 호흡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신행이라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면서 막 이렇게 몸이 가렵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걸 여기에 이제 끌려가게 되면 정작 해야 될 호흡을 놓치니까요. 그런 다른 어떤 몸의 뭐 생리 현상이든 어떤 여러 가지 그 몸의 현상들을 예, 그치고 멈추고가 나옵니다. 그걸 멈추고 숨이 들어오는 그 순간을 배워 익힌다. 이렇게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구행, 이제 입으로 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그런 현상들을 또 그치고 호흡이 나가는 것을 또 배워 익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입에서 만들어지는 현상,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몸에서 만들어지는 뭐 저기 갖가지 현상들, 그 움직임을 멈추고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차 또 비구 관신여신 비구자 이생희락 지신윤태 보편충만 차신중 이생희락 무처불편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생희락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벗어남에서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죠. 벗어남에서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 어디서 벗어났는가 하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이 이생희락이라는 거는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초기 불교의 명상법 중에서 사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선정은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된 선을 점차 깊게 깊게 들어가는 어떤 수행법인데요. 그러니까 제1선, 제2선, 3선, 4선, 제1선은 주로 초선이라고 부르죠. 그 초선의 내용이 바로 이 이생희락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뭐 탐욕이다, 분노다, 뭐 들뜸이다, 또는 가라앉음이다, 그 잠이 온다, 또는 의심. 뭐 의심은 좋은 의미로도 쓰겠지만 이때는 명상을 방해하는 거, 할까 말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주저주저 하는 거, 망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심이 되겠네요. 그 다섯 가지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음의 능력을 덮어버린다. 마음의 능력을 막아버린다는 뜻으로 덮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개라고 하는 이제 말로 쓰죠. 그 오개가 있으면은 명상 수행에 이걸 적절하게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오개를 먼저 걷어낸다. 그러니까 부적절한 마음 상태를 먼저 안정시키고 나서 명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명상의 준비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걸 이생희락이라는 말로 이제 푼 겁니다. 그 벗어나면서 부적절한 마음상 특히 다섯 가지 덮개로부터 벗어나서 생겨나는 기쁨과 즐거움. 그러니까 이 지금 신념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요 이생희락이 나오면서요. 실은 사선정의 첫 단계, 그러니까 초선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과 지금 딱 맞물려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에 적시는 거죠. 그래서 어, 몸을
적셔서 이것도 둘 다 물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물기를 한껏 머금어서 뭡니까? 그야말로 윤택하게 된 것이죠. 강물이 잘 있어줘야 농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듯이요. 여기 지신윤택입니다. 그야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뭐 촉촉하게 피부가 됐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이제 되겠죠. 예, 몸이 촉촉해서 그 윤택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편충만. 여기도 편자가 나오잖아요. 이 편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라는 말은 이 사찰에서도 많이 쓰죠. 널리, 넓게 라는 뜻이고요. 이 편자가 뭐냐 하면 여기 밑에서 풀이한 것처럼 두루두루 미치다. 그런 의미죠. 이 뜻을 요거 보면 아시겠죠? 요 왼쪽에 역시 또 착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이렇게 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그 영향력이 미친다. 이런 의미로 되겠죠. 그래서 보편이 바로 우리가 쓰는 그 보편의 의미가 여기서 나옵니다. 넓은 곳으로 모든 곳에 다 이른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이 보편입니다. 충만, 가득 찬다죠. 가득 찬다. 그러니까 이 몸에서 이생희락, 이제 부적절한 이 마음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이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이게 온몸을 마치 그 목욕을 하듯이 온몸을 이렇게 적시고 윤인하게 해서 그 상태가 보편충만, 몸을 가득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모든 곳에 모든 몸 구석구석에 다 가득 찬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야말로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겠습니다. 나왔네요. 뭐 어디에서 어디에 이 말이죠. 이 몸 가운데서 이 몸 속에서 이 벗어남에서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이 무처 불편, 장소, 그런 곳이 없다. 불편,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마찬가지로 4, 3, 1, 2가 되죠. 2, 1이 되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 모든 온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비유를 또 듭니다. 유공요김, 기성조두, 수화성바, 수지윤태, 보편충만, 무처불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뭐뭐와 같다. 공요긴이라고 나오죠. 아까는 목공기술자가 나왔었는데 이건 지금 목욕기술자가 되겠습니다. 목욕 전문가 쯤 되나요? 이가 뭘 하는가 하면 기성조두가 나와 있는데요. 그릇 기자죠. 이 성자는 원래 이 밑에가 요 면이잖아요. 그릇 위에 이 음식, 특히 고기 같은 게 잔뜩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왕성하다, 좋은 의미로 쓰죠. 물론 여기서는 그릇에 이걸 가득 채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릇에 조두를 가득 채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본격 기술자가 그릇에 이 조두를 가득 채운다고 되는데 조두가 뭔지가 뻔하죠. 그릇에 가득 채운다면은 목욕에 필요한 뭡니까 비누 같은 것이겠네요. 이 조, 이 조두, 이 조자는 씻다는 말이겠고요. 두가 이게 콩이잖아요. 콩이 왜 나왔을까요? 콩가루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이죠? 네, 요거를 찾아보게 되면요. 어, 중국의 그 풍속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책이 세설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5세기 때 만들어진 책인데 그래서 주로 3세기, 4세기 그 삼국지 그 시대에 그 귀족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조두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완두콩 주로 이제 완두콩인데 그 완두콩 같은 것을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목욕에서 거의 필수품으로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두는 바로 그냥 세정용 콩가루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욕 가루라고 하면 되겠죠. 그릇에 목욕 가루를 가득 채워 수화 물과 화합한다죠. 물에 화합한다죠. 그 물을 부어서 물에 푼다.
물에 풀어서 성, 이룬다, 박, 덩어리입니다. 덩어리를 만들어, 덩어리를 만들면 수지, 윤택, 물에 충분히 적셔 들어가서 윤택하게 되어서 보편 충만, 또 가지 않은 곳 없이 가득 차게 되는 목욕 가루가 그 목욕통 안에 가득 여기저기 모든 곳에 다 이른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무처 부즈 역시 이를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르지 않는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생의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곳에 가득하듯이 이 그걸 비유를 들어서 마치 목욕통에 솜씨 좋은 목욕 전문가가 목욕용 가루를 잘 풀어서 이 목욕 그 통에다가 잘 퍼지게 만드는 그것과 그런 비유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사선정을 설명하는 대목에도요,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생희락을 통해서 초선정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뒷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다음 대목이 정생희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은 바로 선정이죠. 이 정자는 특히 우리 어떻게 씁니까? 진정되다. 또 안정되다 이런 말로 쓰죠. 다시 말해서 이 정자라고 하는 거는요, 뭐 눌러서 무슨 부적절하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또 불안이 생기거나 근심이 생겨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을 쭉 이렇게 뭐꾹 눌러서 안정된다, 진정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 곧 선정을 말합니다. 선정에서 생겨난 기쁨과 즐거움. 이제 이건 뭐겠습니까? 바로 제2선의 성취 내용이거든요. 사선정과 또 이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다음 구절은 제3선이 나오겠죠. 그 3선은 무희생락입니다. 3선에서는 이런 기쁨조차도 기쁨은 이 아무래도 이 마음을 들뜨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기쁨조차 제거의 대상으로 넘어가는데 역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없어진 상태에서 생겨난 즐거움만 있는 상태. 이건 제3선의 성취 내용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사념락주라고 부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4선은 이청정심의해 변만성치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과 의식으로 여기 편만 널리 가득 채워져서 그 경지를 성취하여 논인다는 내용으로 또 나오고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지만 제4선의 성취 내용인 바로 사념청정이라고 하는 말, 청정의 중심이 들어가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이 여기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사념체의 두 번째 부분이죠. 이 각부터 심, 그리고 다음 시간에 법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전반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선정의 방법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